이제 곧 창공을 날아올라 비행 테스트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신형 전투기 KF-21을 제작하는 데 있어 한국인들은 일찍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접근 방식을 시도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저속으로 지상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시제기의 영상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현재 첫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 쌍발 엔진 전투기를 경납고에 고정시켜놓고 실시한 엔진 런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지상 테스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은 7월이 끝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비록 촬영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생산시설 밖에서 최근 촬영된 것이 분명한 이 비디오는 한국어로 어린 매를 뜻하는 보라매라는 이름을 가진 KF-21 CJ1호기가 임시 폐쇄된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KF-21 CJ1호기는 카이 공장에서 사천공항 주활주로가 있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다. 주활주로에 도착한 이후 테스트 파일럿은 미국이 제공한 제너럴 일렉트릭 F414G400K 엔진의 스로틀을 열었고 엄청난 엔진음과 함께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 CJ1호기는 짧았지만 임팩트 있는 고속주행을 마친 후 속도를 줄였다. KF-21의 첫 비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종류의 지상 주행 테스트는 당연히 예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KF-21의 초도 비행이 빠르면 7월 22일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한다. 총 6대의 비행 시제기가 제작될 예정이며 적어도 2호기, 3호기, 4호기의 조립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 사천에 있는 테스트홀에서 착륙 기어가 지상에 고정된 채 정적 엔진 테스트를 받고 있는 CJ1호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식 비디오가 등장했다. 영상을 보면 CJ1호기의 양쪽 엔진 모두가 풀 애프터 버너가 선택된 상태에서 최대 출력을 내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최근 이루어낸 엔진 런 및 지상 활주 테스트의 성공이라는 기념할 만한 이정표 이전에도 2020년에 시작된 CJ1호기 조립은 2021년에 완료되어 2021년 4월에 출고식을 치렀으며 워조는 당시 일을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노후화된 대한민국 공군 F4E 팬텀2와 F5EF 타이거2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군은 2028년까지 40대의 KF-21 블락 1의 조달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꾸준하게 도입하여 총 120대의 KF-21로 구성될 전술 비행단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F-21 프로그램의 20% 지분으로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50대의 KF-21 전투기를 별도로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한때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KF-21 프로그램이 별다른 문제 없이 끝까지 진행되어 완료된다면 그 종합적인 가치는 74억 달러, 한화 9조 6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적 성능을 지닌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KF-21 보라매 개발 일정은 전반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일정의 연속이며 현실화되기 어려운 내용들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만든 KF-21 CJ1호기는 가장 중요한 엔진은 물론이고 추측하건대 다른 주요 하위 시스템들도 정상 가동시켜 이미 지상 활주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쉽사리 믿기 힘들었던 한국인들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쨌든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의 가장 큰 특징으로 회자되는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KF-21에 구현하는 것을 적어도 당분간은 포기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역시 도입하고 있는 F-35 정도의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 전투기 설계 및 전술의 모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개발비 및 지원 부담이 상당 수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KF-21은 레이더 피탐성을 낮추는 스텔스 설계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스텔스 성능보다는 능력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5세대 F-35와 4세대 F-16 사이의 격차를 메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선 KF-21에 장착되는 무장들은 날개 아래 6곳, 동체 아래 4곳에 설치된 하드포인트에 장착되어 외부에 노출된 채로 운반될 예정인데, 그 결과 KF-21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F-35나 대부분의 다른 차세대 전투기들보다 스텔스 성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KF-21이 실전 배치되고 나면 새롭게 등장한 스텔스 설계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내부 무장창을 우선적으로 탑재시킨 보다 발전된 파생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발 초기에 등장한 KF-21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슷한 크기의 레이더 단면적 RCS를 가지게 되겠지만, 이후 이러한 방식으로 개량된 KF-21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된 레이더 단면적 RCS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KF-21은 공대공 교전 능력만을 갖춘 블락 1 형태로 먼저 실전 배치되고, 이후 등장할 개량형 블락 2에서 비로소 공대지 공대함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진화적 개발 방식 역시 KF-21 보라매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될 경쟁자들의 전투기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KF-21과는 달리 자신들의 전투기를 처음부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교전 능력을 모두 갖춘 완벽한 멀티롤 전투기로 개발하려 노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엇보다 우리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대한민국은 과연 이 KF-21을 어떠한 작전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다. 신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F-35 수준의 뛰어난 스텔스 성능은 포기하는 대신 일반적인 4.5세대 전투기보다는 높은 레이더 피탐성을 지닌 저비용, 고효율 플랫폼을 얻어내겠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KF-21은 그 뛰어난 가성비와 전투 효율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스텔스 플랫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F-35를 보좌하여 함께 출격하게 될 대한민국 공군의 KF-21들은 F-35의 부족한 무장 탑재량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의 크기와 무게에 큰 제한을 가지고 있는 합동 타격 전투기 F-35에 비해 KF-21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PD-350, 타우러스 같은 덩치 큰 무장들도 여유있게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KF-21 보라매는 아무것도 개량되지 않은 블락 1 기본 형태로도 이미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59대의 F-15K 슬램 이글이나 새로운 항전 장비를 갖춘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KF-16CD보다 훨씬 더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KF-21 보라매가 미국에서 도입한 대한민국 공군의 F-35를 보완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만든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펼칠 후보로서도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방산 물품 조달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이 준비한 짧은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KF-21의 임무와 탑재 가능한 일부 무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KF-21 보라매의 이륙 장면부터 시작하는 이 영상은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KF-21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 세대와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 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KF-21 복자식 파생형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방위사업청 영상에 등장한 KF-21은 단자식이다. 최소한 중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로열 윙맨 무인 드론 조종 임무를 맡아줄 파일럿이 추가로 탑승할 수 있도록 복자식 전투기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등장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제20의 복자식 파생형 역시 무인 드론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대한민국 현지 언론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방위사업청 관계자 중 한 명이 KF-21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다면 언젠가 무인 전투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이 방사청 관계자는 무인 전투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지만,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화법으로
대한민국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영상에 등장하는 세대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수직고리가 없는 전입기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른 무인 전투기들과 유사하게 전방 동체 위에 엔진 흡입구가 위치되어 있다. 방위사업청 영상 속에서 묘사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실제 물건과 얼마나 똑같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한국형 무인 전투기 설계와 광범위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쿠스FC에 전념해 왔으며 2015년에 쿠스FC를 축소시켜 만든 시제기 가오리X로 테스트 비행을 시작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가오리X는 쿠스FC의 스텔스 성능과 항공역학적 제어 능력 및 안정성 그리고 추진 컨셉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국방연구소 ADD는 2016년 시작했던 프로젝트의 성과로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파 흡수물질 RAM을 포함한 스텔스성 기체 구성 소재와 무인 전투기의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행 제어 알고리즘 또한 개발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여기 더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기술들이 전입기형 무인 전투기에 통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들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러한 노력이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의 쿠스FC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쿠스FC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협력팀의 일원으로서 KF-21 보라매 같은 유인 항공기를 무인 전투기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2021년 10월 KF-21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유무인 복합 시스템 일명 멈티를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40만 달러 한화 44억 규모의 계약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 유무인 복합 프로젝트는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대한민국 육군이 사용하는 군용 헬기와 아직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무인 드론으로 함께 수행될 합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인들이 세워놓고 있는 계획은 수리온이나 LAH에 탑승한 별도 인원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무인 드론을 직접 조종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영상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산 아파치 공격 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 드론이 이미 이러한 유무인 복합전 능력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군용 헬기에 활용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의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KF-21과 무인 전투기를 하나의 유무인 복합체계로 통합하는 데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KF-21 보라매를 로열 윙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KF-21 초기 양산형은 F-35처럼 우수한 스텔스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KF-21 블락 1이 공대공 교전 능력만을 지닌 채 실전 배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스FC는 KF-21 전투기에게 더욱 유용한 공격 수단이 된다. 예를 들면 KF-21에 탑승한 파일럿에 의해 식별된 지상 목표물을 쿠스FC가 대신 은밀하게 타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미 다양한 서방 국가들의 공대지 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정밀 유도 무기도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무기들 중 적어도 일부는 KF-21에 탑재 가능할 뿐만 아니라 쿠스FC에도 적합할 수 있다. 500파운드 MK-82 무유도 폭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100km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유도 폭탄으로 변신시켜주는 KGGB 유도 키트와 400km의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 타우루스 미사일의 축소판 KPD-350K2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탑재하는 쿠스FC는 제공권 다툼이 치열한 공역을 통과하는 KF-21 블락 1
혹은 블락2에게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점을 준다. 쿠스 FC를 앞세운 KF-11은 보다 안전한 대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강력한 성능을 지닌 능동 전자 주사 배열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IRST를 사용하여 보다 멀리서 먼저 적기를 포착한 후 세계 최강이라 평가받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인 미티어 미사일로 안전하게 배제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KF-21에 탑재된 자체 레이더를 작동시킬 필요 없이 쿠스 FC에 탑재된 자체 센서로 목표물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전달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쿠스 FC가 전방 탐지 플랫폼으로서 위험한 역할을 맡는 대신 KF-21 같은 유인 전투기가 후방에서 전자기파 침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KF-21의 매력적인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F-21에 탑재될 한국산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함께하고 있는 이 A사 레이더 개발 프로그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Aircraft Instrument and Electronics가 보유하고 있는 개량형 보잉 737-500 여객기를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여객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행 추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달에만 5번의 테스트 비행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서 완료했다. 블락2로 개량된 버전의 KF-21 역시 지상 목표물을 향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함께 작전을 펼칠 스텔스 전투기 F-35나 쿠스 FC 스텔스 무인기가 먼저 침투하여 제공한 좌표를 활용해 안전한 거리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쿠스 FC를 침투시켜 적대적 방공망의 가동을 촉발시켜 놓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KF-21 보라매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및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스 FC와 협력하여 보여주게 될 가공할 하이엔드급 전투 능력은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는 것을 넘어 더 강대한 잠재적 적성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앞서 언급했던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영상은 KF-21과 팀을 이룬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이 독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는 오랜 영토 분쟁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어장마저 풍요로워 두 나라가 서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게도 군사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진보된 첨단 무기 체계를 조달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스 FC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KF-21 보라매 같은 강력한 전투 능력을 지닌 주권 전략 자산은 한국군에게 있어,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 공군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다다익선의 존재가 된다. KF-21은 또한 수출 시장에서 특화된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9%의 확률로 KF-21은 F-35보다 훨씬 저렴한 운용 유지비를 자랑하는 동시에 F-35만큼 복잡하고 광범위한 지원 인프라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뿐인가 KF-21 보라매는 F-35 합동 타격 전투기 프로그램에 부과되어 있는 엄격한 수출 제한이라는 족쇄도 피해가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공군들이 오랜 시간 F-16 바이퍼를 운용해 왔으며 교체해야 할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KF-21 보라매가 F-16의 뒤를 잇는 후속 기종으로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는 전적으로 KF-21의 최종 도입비와 운용 유지비가 어느 선에서 정해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서운 전투력을 지닌 KF-21 보라매 같은 첨단 현대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역시 국내 기술로 제작한 A사 레이더와 함께 국제시장에 당당하게 선보일 수 있었던 그들의 능력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전반적인 역량이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대변해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KF-21 보라매 개발에 대해 제시해왔던 일정은 생각처럼 달성되기 쉽지 않은 매우 야심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인들이 KF-21 초도 생산분에 좀 더 평범한 기능들을 통합시킨다면 목표한 개발 일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최근 KF-21이 지상을 활주하며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들은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